명의가 된 소금 장수. 옛날에 한 소금 장수가 살았어요. 소금지게 짊어지고 온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 하루는 산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산속이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는 수 없이 한 곳에서 그냥 자게 되었어요. 마침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가에 소금지게를 세워놓고 잤지요. 무덤가가 잔디도 있고 아늑해서 자기에 좋았거든요. 그런데 자다 보니 무덤에서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무덤 주인이 얘기를 해요. 무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었어요. 그 무덤 주인끼리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말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홀령이지요. 여보, 할멈, 오늘이 나 죽은 날이니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러 갑시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나는 오늘 손님이 들어서 못 가요. 영감 혼자서나 갔다 오. 이쪽에서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둘이 부부인가 봐요. 그리고 오늘이 마침 영감님 제삿날인가 봐요. 그런데 소금 장수가 할머니 무덤가에 자고 있으니 할머니는 손님이 들어서 못 간다는 거지요. 그럼 나도 가지 말까? 안 되지요. 아이들이 제사밥 떠놓고 기다릴 텐데. 그래서 영감님 홀령이 혼자서 제삿밥을 얻어먹으러 갔어요. 소금 장수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또 잠을 청했어요. 잠이 얼핏 들었을까 또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곁에서 영감님이 이제 제삿밥을 다 얻어먹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나 봐요. 이번에도 모습은 안 보이고 말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잘 얻어먹고 왔소? 이쪽에서 이러니까 말도 마시오. 그놈들이 밥에다가 구렁이도 넣고 바위돌도 넣어놨지 않겠소? 아, 그런 밥을 나더러 먹으라고 내놓다니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손자 녀석을 끓는 물에 집어넣고 왔지.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삿밥에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작은 돌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제삿밥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홀령 눈에 구렁이로 베고 작은 돌이 들어가면 홀령 눈에 큰 바위돌로 본다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3대 독자 귀한 손자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떡하오? 그놈들이 몰라서 그렇지 뒷산 바위 밑 해골 바가지에 고인 노란 물만 바르면 금세 나을 텐데. 소금 장수가 그 말을 새겨 듣고 이제 그날 밤에 잘 자고 이튿날 날이 밝아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하룻밤 잘 자고 갑니다. 하고 절을 2번 하고는 산을 내려왔지요. 내려오니 바로 마을이에요.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집이 아주 초상집인 거예요. 소금지게 진소금 장수를 보더니 식구들이 집에 우환이 있어 넋이 다 빠졌는데 소금 사게 생겼소. 정신 사나우니 어서 나가시오. 하고 떠밀어냈어요. 그래서 옳다, 이 집이다 하고 말을 붙였지요. 이 집 어린아이가 어젯밤 끓는 물에 대지 않았소. 하니까 식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소. 근데 그걸 어찌 알았단 말이오? 어젯밤 제사가 들었는데 갑자기 3대 독자 어린 것이 끓는 국솥에 빠져서 온몸을 데웠다오. 그래서 간밤에 들은 얘기를 해줬어요. 홀령한테 들었다는 말은 안 하고 약 얘기만 했지요. 내가 그런 데 쓰는 약을 좀 아니 내 말대로만 하시오. 지금 당장 뒷산 바위 밑에 가면 해골 바가지에 노란 물이 고여 있을 거요. 그 물을 가져와 댄 곳에 바르시오. 그러면 금세 나을 거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뭐 뾰족한 수도 없으니 말이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형편이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참 식구들이 뒷산에 가서 해골바가지 노란 물을 가져와 아이 몸에 발랐어요. 아, 그랬더니 금세 낫는 거예요. 언제 아팠느냐는 듯 된 곳도 낫고 앙앙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는 뭐 은인이 됐지요. 아이고, 우리가 명의를 몰라봤습니다. 하고 대접이 아주 급진했지요. 그래서 며칠 대접 잘 받고 갔지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 고쳐달라고 조르는 통에 소금 장수가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명의도 아닌데 명의라고 소문이 났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소금 장수 그만두고 진짜 의수를 배웠는데 아주 잘 배워서 나중에서는 정말로 명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살인 누명을 벗다. 조선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송강정철은 글 솜씨가 매우 뛰어나 소장을 아주 잘 썼다고 해요. 그런 그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죽게 되었어요.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죽었으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의심을 받을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사람이 정철을 찾아와서 상의했어요. 대감, 제가 친구와 말다툼을 했는데 그 친구는 대감도 아시다시피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고 결백하지만 같이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감, 저를 좀 도와주시지요. 정철은 그를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소장을 하나 써줄 테니 원님에게 가져가시게나. 그런데 그 소장의 내용 중 첫머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독한 술이 곁에 있으나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고 썩은 노끈이 손에 있으나 당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소장을 받아들고 가만히 읽어보니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게끔 쓰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대감, 어째서 저를 죽이고자 하십니까? 그러자 정철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보게나 이건 장난삼아 한번 써본 거라네. 그러면서 다시 소장을 써주었어요. 기름 없는 등잔은 바람이 없어도 절로 꺼지고 동원의 누런 밤은 서리가 안 내려도 가을이 되면 그냥 떨어진다. 그 사람은 이 소장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또에게 가져갔어요. 사또는 처음에는 현장에 함께 있던 그를 의심했으나 소장을 읽더니 이렇게 판결했어요. 죽을 사람이 때가 되어서 죽은 개로구먼.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하마터면 누명을 쓸 뻔했는데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